오늘 논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딥러닝 for 타블라로 타블라 데이터에 딥러닝을 적용한 연구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첫 번째 논문은 템넷이라는 타블라 데이터에 적합한 딥러닝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두 번째 논문은 NLP 분야에서 대표적인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인 BERT와 GPT를 타임 시리즈 타블라 데이터에 적용하도록 변형을 수행한 연구입니다. 딥러닝은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와 같은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왔지만 여전히 타블라 데이터에서는 디시전 트리 기반의 모델들이 주로 활용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저자들은 디시전 트리가 하이퍼플레인 바운더리의 디시전 매니폴드에 효과적이고 해석이 유리하며 학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딥러닝 모델은 타블러 데이터에 사용하기에는 파라미터가 지나치게 많고 적절한 인덕티브 바이어스의 부재로 최적화 탐색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예를 들어 CNN으로 이미지를 다룰 때 인접한 픽셀 간의 연관성이 높을 수 있다는 가정이 필터에 반영이 되는데, MLP와 같은 딥러닝 모델은 타블러 데이터에 대해 그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딥러닝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반의 엔드-투-엔드 러닝 구조가 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 럴지 데이터셋을 다루는 데 유리하고 이미지와 같은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과 효율적으로 인코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피처 엔지니어링 과정을 줄일 수 있고 스트리밍 과정에서 학습이 유리하며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 형태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템넷의 컨트리뷰션을 정리하면 러 타블러 데이터를 다른 프리프로세싱 없이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며 인스턴스 와이즈로 시퀀셜 어텐션을 적용해 각 디시전 스텝에서 피처 셀렉션을 수행합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각 인스턴스에서 모든 피처를 사용해 디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피처 셀렉션이 이루어지고 각 선택된 피처들에 대해서 디시전이 시퀀셜하게 수행됩니다. 이렇게 스팔스하게 피처를 선택하면 학습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해석이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템넷은 다른 타블러 러닝 모델에 비해 성능이 준수하고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인터프리터빌리티는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하는데, 시퀀셜 어텐션을 인스턴스 와이즈로 수행하기 때문에 각 인스턴스별로 피처 임포턴스를 계산해 로컬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얻을 수 있고, 전체 트레인드 모델에서 모든 피처 임포턴스를 합해 피처의 컨트리뷰션을 계산해서 글로벌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nsupervised pre-training으로 마스크드 피처를 활용할 수 있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템넷의 아키텍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제한되는 템넷의 아키텍처이고 오른쪽 그림은 템넷의 기본 아이디어를 표현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에서는 피처가 두 개일 때 첫 번째 연산에서는 마스크 블럭을 1, 0 형태로 구성해 첫 번째 피처에 대한 정보만 남기고, 두 번째 연산에서는 0, 1 형태의 마스크 블럭으로 첫 번째 피처는 마스킹시키고 두 번째 피처만 연산해 활용합니다. 그리고 각 딥뉴럴 네트워크가 수행된 후 디시전을 어그리게이트한 방식으로 최종 디시전을 산출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매니폴드 상에서 디시전 바운더리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템넷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왼쪽 그림에서 템넷은 크게 두 개의 블럭으로 볼 수 있는데, 파란색 박스가 쳐진 어텐티브 트랜스포머는 각 스텝에서 디시전을 사용할 피처를 선택하는 피처 셀렉션을 담당하고, 초록색 박스가 쳐진 피처 트랜스포머는 선택된 피처에 대해 최종적인 디시전을 만들도록 피처 엔지니어링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텐티브 트랜스포머와 피처 트랜스포머의 구조는 그림의 스텝 1, 스텝 2처럼 각 스텝별로 시퀀셜하게 진행됩니다.
어텐티브 트랜스포머와 피처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텐티브 트랜스포머의 아웃풋 값은 마스크 mi로 i는 디시전 스텝을 나타냅니다. 마스크의 형태는 아래에 표현한 것과 같이 배치 사이즈와 피처 디멘전으로 구성되고 각 인스턴스에서 모든 피처에 대해 값을 더하면 1이 됩니다. 즉 매트릭스 형태에서 행별로 모든 값을 더하면 1이 되는 형태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어텐티브 트랜스포머의 구조와 마스크의 식을 함께 살펴보면 입력인 i-1, 즉 이전 스텝에서의 어텐티브 트랜스포머 블럭은 히든 레이어를 통과하고 프라이어 스케일이 곱해집니다. 입력값인 어텐티브 트랜스포머 블럭은 이후에 피처 트랜스포머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어 스케일은 피처가 이전 스텝에서 디시전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데 영향력이 큰 피처가 여러 디시전 스텝에서 지나치게 중복으로 선택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프라이어 스케일은 감마 마이너스 이전 스텝의 마스크들의 곱 형태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감마는 릴렉세이션 파라미터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만약에 감마가 1이면 피처는 한 번의 디시전 스텝에서 사용할 수 있고 1보다 크면 한 번 이상의 디시전 스텝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 생각해보면 마스크는 스팔스하고 총 합이 1이 되어 일반적으로 특정 피처에서는 1이고 나머지는 0인 형태를 갖게 되는데 따라서 감마 마이너스 마스크에서 감마가 1이면 그 피처의 자리에 프라이어 스케일은 0이 되어 이후에 작동하지 않게끔 만듭니다. 반면에 감마가 예를 들어 1.3이라면 0.3의 값이 남게 되어 가능성은 적지만 다시 디시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라이어 스케일이 곱해진 값은 스파르스 맥스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들어갑니다. 스파르스 맥스 함수는 아래의 그림처럼 소프트맥스와 유사하지만 조금 더 리니어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0과 1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0과 1 형태로 스팔스하게 아웃풋이 반환돼서 각 디시전 스텝에서 가장 두드러진 피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그래프의 가운데 리니어한 영역에서도 아웃풋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저자들은 해당 피처 셀렉션 방법이 소프트 피처 셀렉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피처 트랜스포머에는 왼쪽 아키텍처에서 어텐티브 트랜스포머의 아웃풋과 러 피처가 함께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의 수식에서 보면 어텐티브 트랜스포머의 아웃풋인 마스크 mi와 피처 벡터 f는 닷 프로덕트 되어 피처 셀렉션이 진행되고 선택된 피처는 피처 트랜스포머에 입력됩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처럼 피처 트랜스포머의 구조는 fully connected layer, 배치 normalization, gated linear units로 구성된 블럭이 4개 이어진 형태입니다. 각 블럭은 루트 0.5로 normalized 된 residual connection으로 연결되고 residual connection은 네트워크 사이에서의 다이나믹한 변화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4개의 블럭 중 앞의 블럭 2개는 전체 디시전 스텝에서 파라미터를 공유하고 뒤의 블럭 2개는 각 스텝마다 독립적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피처 트랜스포머의 아웃풋은 D와 A로 스플릿되는데 D는 아키텍처의 그림의 노란색 화살표 방향처럼 렐로 함수를 통과하여 해당 스텝의 디시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각 스텝의 디시전은 모두 더해지고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과해 최종적인 디시전 아웃풋이 됩니다. A는 이전에 어텐티브 트랜스포머에서 입력으로 받았던 어텐티브 트랜스포머 블럭으로 회색 화살표 방향처럼 다음 스텝의 어텐티브 트랜스포머에 입력값이 되어 스퀀셜하게 진행됩니다. 수식으로는 오른쪽 아래의 노란색과 회색 수식으로 볼 수 있는데 디시전은 렐로를 통과하고 n개의 스텝에 대해 서메이션이 되어 dout이 되고 fc 레이어에서 웨이트가 곱해져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만듭니다. 어텐티브 트랜스포머 블럭은 회색 수식에서 A1
AI-1 자리에 들어가 다음 스텝의 마스크가 계산됩니다. 다음으로는 탭넷의 인터프리터빌리티입니다. 아키텍처의 오른쪽 하단의 분홍색 피처 어트리뷰트는 피처 임포턴스로 볼 수 있는데, 이 값은 보라색 동그라미의 피처 트랜스포머에서 렐루를 지나 나온 디시전 값과 노란색 동그라미의 어텐티브 트랜스포머에서 나온 마스크 값으로 계산됩니다. 오른쪽 위의 수식에서 에타는 보라색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전의 디시전 D와 유사하게 특정 스텝의 디시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록색 수식은 특정 스텝에서 선택된 피처와 해당 스텝에서의 디시전에 곱이되어 선택된 피처가 최종 디시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타냅니다. 수식의 나머지 부분은 모든 스텝과 모든 피처에 대해 연산을 진행하고 나눠줌으로써 웨이트 형태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B번째 샘플, J번째 피처에 대한 마스크 M 값이 0이면 해당 샘플 피처의 컨트리뷰션이 0임을 나타내며 디시전 D가 음수값을 갖는다면 마스크에서 선택되었더라도 렐룩 함수값이 0이 되어 피처 임포턴스로 컨트리뷰션은 0이 됩니다. 그림은 이전 장표에서 보았던 인터프리터빌리티의 시각화 예제로 각각 synthetic 데이터 2와 synthetic 데이터 4에서 피처 임포턴스를 나타냅니다. M1은 첫 번째 스텝, M2는 두 번째 스텝에서의 임포턴스를 표현하며 모든 스텝에서 임포턴스를 더한 결과가 왼쪽에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synthetic2에서는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피처가 임포턴스가 높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자들은 탭넷으로 리얼월드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미싱 밸류 문제에 대해 셀프 스퍼바이즈드 러닝을 진행합니다. 오른쪽 그림의 unsupervised pre-training에서 인풋은 미싱 밸류가 존재하는데 인코더와 디코더의 리컨스트럭션으로 미싱 밸류를 추론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론된 미싱 밸류와 함께 supervised fine-tuning 단계에서 학습함으로써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인코더, 디코더의 리컨스트럭션으로 미싱 밸류를 추론하는 것은 피처 간의 인터디펜던트에 기반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occupation은 education 레벨과 연관이 높고 성별은 가족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리컨스트럭션 과정을 수식으로 살펴보면 왼쪽 위의 수식처럼 0 또는 1 값을 갖는 S를 만들어 인코더에 일부 피처가 마스킹된 1-SF를 입력으로 넣고 디코더에서는 인코더에서 마스킹되지 않은 피처 SF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로스 펑션은 일종의 리그레션 형태의 로스 펑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피처와 추정된 피처의 차값을 계산하고 실제 피처와 배치해서 평균값을 뺀 값을 나눠줌으로써 노멀라이즈한 형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세틱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대부분 탭넷이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가운데 인베이스라는 모델이 종종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데 저자들은 이에 대해 인베이스라는 모델이 Actor Critic Framework를 사용한 두 개의 모델로 구성되고 탭넷은 한 개의 모델로 구성되어 파라미터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리얼월드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대부분 탭넷이 좋은 성능을 보이며 테이블 3는 포커핸드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서 룰 베이스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했을 때 정확도가 100%가 나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모델들이 솔팅과 랭킹 오퍼레이션을 잘 학습하지 못해 낮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탭넷은 non-linear processing을 통해 학습이 가능하고 instance wise feature selection으로 오버피팅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이블 4에서는 리그레션 문제에서 모델의 사이즈 대비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스몰 사이즈의 탭넷과 성능이 비슷한 어댑티브 뉴럴 트리와 비교했을 때 모델 사이즈에서 크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elf-Supervised Learning의 실험 결과로 왼쪽 테이블에서는 Missing Value를 레이블링하는 Self-Supervised Learning을 통해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Unsupervised Pre-Training을 진행했을 때 모델이 더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Tabular Transformer for Modeling Multivariate Time Series로 기존의 딥러닝 연구, 특히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NLP 모델들을 타임 시리즈 타블러 데이터에 적용합니다. 탭버트는 벌트의 구조를 활용해 타임 시리즈 타블러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컨티뉴어스 피처를 학습하기 위해 퀀타이즈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또한 타블러 데이터의 구조를 고려해 계층적으로 모델을 구성합니다. 탭GPT는 타임 시리즈 타블러 데이터에 대한 생성 모델로 GPT의 구조를 활용해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고 동일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갖는 신세틱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우선 저자는 벌트를 타블러 데이터에 활용하는 데 있어 두 가지 고려해야 하는 점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벌트 구조에 입력이 가능하도록 Local Finite Vocabulary를 정의하기 위해 Continuous Feature를 퀀타이즈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Continuous Feature를 구간별로 나눠서 Categorical Feature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단어의 시퀀스로 이루어진 텍스트와는 다르게 타블러 데이터에는 시퀀스가 있는 인스턴스가 각각의 피처를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각 러의 시퀀스를 다룰 때 하나의 러에 있는 피처들의 정보 또한 유지되어야 합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탭버트의 아키텍처입니다. 특정 피처를 마스킹하고 그 값을 추론하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방식을 사용하고 인스턴스의 피처 정보를 고려하기 위해 필드 트랜스포머로 러 임베딩을 생성한 뒤 시퀀스 인코딩 트랜스포머 모듈로 러 임베딩에 대한 시퀀스 임베딩을 진행합니다. 정리하면 각 러가 갖는 피처의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한 러 임베딩을 먼저 진행하고 러 임베딩 값으로 시퀀스 임베딩을 수행하는 계층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탭GPT의 아키텍처입니다. Continuous Feature는 동일하게 퀀타이제이션 시키지만 탭GPT에서는 계층적인 구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인스턴스별로 모든 피처를 연속해서 입력하는 SEP 토큰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림의 분홍색 하이라이트는 첫 번째 로의 모든 피처이며 파란색 하이라이트 부분은 T번째 로의 모든 피처입니다. 또한 생성되는 신태틱 데이터 또한 각 로의 피처별로 순서대로 생성됩니다. 왼쪽의 편은 가상의 금융거래 내역 데이터에서 프로드 디텍션과 리얼월드 폴루션 데이터의 프레딕션 결과입니다. 러 데이터에서 MLP와 LSTM으로 예측을 수행했을 때와 탭벌트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MLP와 LSTM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로부터 탭벌트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탭GPT의 실험 결과로 특정 유저에 대해 데이터를 생성했을 때 생성된 데이터와 원래 데이터의 유사성을 비교한 실험으로 위 그래프는 피처별로 엔트로피와 카이스퀘어 값을 나타냅니다. 카이스퀘어 값이 낮을수록 원본 데이터와 유사하며 엔트로피는 특정 피처의 복잡도를 나타냅니다. 유저 1에 대한 데이터는 대부분 낮은 카이스퀘어 값을 갖고 유저 2에서는 MCC와 zip 피처에서 높은 값을 가집니다. 밑의 표는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FID로 비교를 수행합니다. 실제 데이터에서 유저 1과 유저 2의 FID 값은 492 정도인데 생성된 유저 1과 실제 유저 2의 FID 값은 비슷한 497 정도로 나타납니다. 또 생성된 유저 1, 2는 실제 유저 1, 2와 각각 22.90,
49.08 정도로 낮은 FID 값을 갖는 것으로부터 데이터가 원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도록 잘 생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